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울산과 부산에서 연이어 결의대회를 갖고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여당의 2중대 3중대라는 말을 듣는 일부 야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초강력 투쟁을 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감옥 갈 각오가 되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맹우 사무총장, 선거법과 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한국당 의원들은 총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결기를 한국당 의원들이 끝까지 갈 거냐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거나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신경 쓰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목표를 삼았으면 좀 하십시오. 지금 국민들은 한국당이 과연 결기가 있느냐, 대한정당이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조차도 지금 한국당의 희망을 이제 걸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오롯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이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선거 전략 나오는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당은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고 평가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빼든 칼 한번 제대로 써야 됩니다. 지금 말만 그렇지, 자, 나경원 원내대표를 검찰에 소환하고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를 한다니까 과연 지난번처럼 결기 있게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는 회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황교안 대표는 지금 전국을 돌면서 이런 결의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결의대회에 나온 말들이 말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쨌든 한국당은 상당한 결기를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의 연설은 상당히 초강경 투쟁을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이제 어려운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가 앞장서서 희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황 대표는 어제 울산 남구 대연체육관에서 열린 좌파 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울산 결의대회에 나와 우리 힘으로 이 정부와 싸워 이길 수 있나? 자유한국당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느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 말은 지금 한국당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다. 더 많은 자유우파 세력들이 동참해달라는 호소로도 들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이 도와달라는 것으로도 들립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어졌다. 그래도 똘똘 뭉치고 이제 힘을 합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면 우리가 승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 말, 자유한국당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어졌다. 이 말은 지금 한국당 현실을 우회적으로 국민들한테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저는 이것은 한국당도 한국당이지만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이나 이런 곳이 다들 별로 탐탁히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엊그제도 전해드렸지만 원래 이 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대폭 줄여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정당들, 예컨대 정의당이라든지 뭐 민주평화당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특히 정의당은 상당히 엣지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선거를 한번 시뮬레이션하면 가장 혜택을 보는 정당은 정의당이 됩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정당은 한국당과 민주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중대, 삼중대, 사중대가 생기기 때문에 이들과 손을 잡으면 거대한 범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이래저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아주 나쁜 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과거 민주당이 80석밖에 안 됐던 시절에도 18대 국회 제가 있을 때 선거법 개정한 만큼은 머릿수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특히 제1야당이 반대하면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례를 어기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독재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호남의 지역구를 둔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들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일부 의원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 지역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28석의 지역구가 없어집니다. 특히 호남, 경북 이런 지역이 많이 없어집니다. 농촌 지역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의원들의 반발을 과연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승리할 수 있느냐는 아직 관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 언론들을 중심으로 250석, 260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225석으로 줄인다는 이 안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좀 더 작게 하자. 그러니까 240석 정도면 어떠냐, 250석 정도면 어떠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뭐하러 선거법을 바꿉니까?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버리고 300석 국회의원 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겁니다. 아주 괜찮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안, 이거는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안입니다.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만약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이 결정되면 이들은 코드가 뻔합니다. 이들이 공수처를 갖다 운영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그 다음 대통령이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회의적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한다면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등등 상당히 축소하는 쪽으로 갑니다. 특수부도 지금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웬 꼼수입니까? 이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어제 희생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투쟁을 독려했습니다. 당원뿐만 아니라 이제 의원들도 고강도 투쟁을 좀 해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고강도 투쟁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당 일각에서는 지금 일부 불출마 선언을 한 분이 있습니다. 한 3명쯤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 비례대표 재선 정도입니다. 정작 중진들은 말이 없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총사퇴까지도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울산 결의대회에서 이제 전 의원이 아마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거리투쟁, 광화문 투쟁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면서 막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법, 공수처법을 막아내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달라 그랬습니다. 자, 정가변 의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막다가 저도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서 소환명령 몇 번 받았다. 아마 이런 법이 통과됐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다 사퇴하려 한다, 이렇게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 대표는 좌파 독재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거법 개혁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수처법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검찰이 조사해도 뺏어온다. 지금 조국 검찰이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건 가지고 와라 하면 공수처에 가져다 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분노했습니다. 자, 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거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국회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독재다. 사법부 장악하고 행정부 장악하고 남은 게 하나 있는 게 입법부인데 입법부까지 장악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부산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도 황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가 뭉쳐 자유대한민국 헌법을 파기하려 한다. 검찰에서 아무리 좋은 수사를 해도 공수처법 통해서 막아낼 수 있다. 이게 법치인가 이런 걸 인치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박맹우 사무총장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과반수를 확보해서 신독재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전희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편먹어서 선거법이 통과되면 그 사람들이 국회 과반을 넘게 된다. 이 사람들, 한 편 먹은 사람들 숫자가 대한민국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설 수도 있다. 우리 의원들이 고발당하고 감옥 갈 위기에 처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공수처법, 선거법을 막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전희경 의원 입에서 감옥 갈 위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정중동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속으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지난번 패스트트랙 수사를 윤석열 검찰이 하게 되면 만약 제대로 한번 해볼까 그러게 되면 간단치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 전까지는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선거를 하고 있는데 결코 재판을 열고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선이 끝나고 만약에 재판이 열리고 벌금 500만 원 이상만 선고받으면 배지가 날아갑니다. 보궐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으로 지금 법여권이 협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황은 심각합니다. 자, 한국당은 이제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대구, 세종에 이어서 이달 말까지 경북, 강원, 호남, 제주를 순회하면서 매 주말마다 권역별 순회 투쟁도 합니다. 자, 한국당의 결기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가 초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전희경 의원이 감옥 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확실하게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